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뉴스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 4월 4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탄핵 심판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변론 종결 35일 만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헌재가 가장 오래 숙고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관련 보도는 어떠했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봅니다. 지난 4월 4일이죠. 탄핵 심판 선고가 있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탄핵 정국이 막을 내렸는데요. 이 과정들 가운데 이 하나하나 YTN이 정말 쉼없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YTN 취재진이 커버해야 할 장소와 범위 등이 워낙 방대했거든요. 우선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관련해서는 한남동 관저, 서울구치소, 중앙지검,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서울 서부지검을 매일 체크하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와 여당, 야당, 군소정당은 물론이고요. 의원들 개개인의 SNS와 유튜브까지 시시각각 체크하고 기사화하는 작업이 이어져서 한정된 인원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버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기자들은 주로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관련 취재를 한 뒤 야외에서 시시각각 생중계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취재 방해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취재 현장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중계를 하는 기자의 생중계 멘트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재진을 찾아와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위협하는 사태도 여러 차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회사도 인지하고 외부의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중계 현장에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도량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 탄핵 선고일을 알린 4월 1일 이후에 이 보도들을 저희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만 한 달 넘게 지속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들 그 탄핵 사건 결론이 마지막 변론일로부터 2주 뒤에 나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 사건도 3월 둘째 주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죠. 헌재 역대 최장 숙고, 소수 의견 여부 주목 4월 1일 오전 11시 24분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변론 종결 35일 만에 지정됐다면서 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헌재가 가장 오랜 숙고한 그런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관 사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그동안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왔으며 또 화요일, 목요일에는 종일 신문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적절한 과거 자료 화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마친 뒤엔 기류가 바뀌었다라면서 최종 결론까지 더디게 진행된 내용을 전하며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빗나가고 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갈린 게 원인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그 사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짚음으로써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정치권 반응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여당 공정한 심판 기대, 기각 희망, 결과 승복 보도와 민주, 국민의사 받들어 파면, 쌍탄핵 일단 보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여권 대권 잠룡들로 짐작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 또 오세훈 서울시장,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반응을 살펴본 보도가 있었고요. 또 민주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SNS를 포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여야 모두 선고일 지정에는 환영의 뜻을 내놨지만 이 결과 예측과 관련해서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인데요.
여권은 결과 승복이라는 메시지를, 또 민주당은 만장일치 파면 메시지를 내는데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대조됐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에 따라 대권 주자들의 눈치 싸움도 시작되고 있다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 선거 하루 전에는 그 사법적 절차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대담이 이어졌는데요. 예전 방송에서 해설위원님께서 YTN 전문 기자들이 출연해서 분석해 나가는 대담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담도 법조팀 기자가 변호사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3일 보도인데요. 내일 윤 대통령 운명의 날 헌재 출석 안 한다라는 제목의 대담이었습니다. 담당 기자가 그간의 과정과 쟁점 또 선고일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다음 날 있을 선고일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경우의 수, 그 추측 예상이 참 많이 난무했었는데요. 워낙 그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명 지라시도 난무했었는데 그 추측에 대해서 근거가 없음을 기자가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한 그 변호사가 8대 0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는 개인 의견을 또 제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앵커가 패널의 개인 의견이라는 그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YTN은 치열했던 탄핵 심판, 또 심판정 달군 법리 공방 주역들이라는 보도에서 그동안 국회와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 벌어진 법리 공방을 되짚어 봤습니다. 최종 대리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그 국회 측 17명, 또 윤 대통령 측 23명입니다. 양측 대리인단의 이력도 달랐지만 이 변론 출석 모습이라든지 또 11차례 변론에서 보인 전략도 달랐다고 비교해주는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간 법정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네, 또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기자를 수시로 연결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4월 2일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2. 이 시각 헌법재판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며칠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진행 상황과 또 선고 당일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취재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이원 생중계로 전달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다수가 궁금해하는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과 출석 여부, 또 일반인 방청 신청에 대한 경쟁률 및 확정 시기, 또 선고일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해서 헌재 분위기를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전을 위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주변에 일정한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관련한 보도들은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그 4월 4일 오전 11시로 예정하면서 경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 차벽을 세우고 일명 진공 상태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앞 진공 상태 가능 과잉 대응 사고 예방 보도입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 100m 구역부터 이 지지자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또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헌재 앞 1인 시위나 또 기자회견까지 원천 차단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통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이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선례를 떠올려 볼 때 좀 필요한 선제 조치라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날 보도는 경찰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찬반 입장을 다루고 또 기본권 제한이 근거가 되는 집시법과 또 경찰 간의 직무집행법을 설명해 이와 같은 조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또 당일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필요한 정보가 있었는데요. 주변 학교도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휴교를 했었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현재 인근 11개교 임시 휴업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선고 당일 인근 11곳의 학교가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방안이었다라고 알렸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가 헌법재판소로 한 번에 몰릴 것에 대비한 조치인데 그 선고 전날인 3일에도 8개 학교가 임시 휴업을 하고 또 3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또 헌재 인근 학교 주변의 안전 대책도 강화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막바지 치열한 집회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 보도입니다. 2일 보도였는데요. 찬반 집회 총력전, 만장일치 파면대 즉각 복귀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도를 한 건데요. 탄핵 찬성 단체는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집회를 열었고 또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탄핵 반대 단체는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집회를 열었고요.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현장의 모습이 잘 전해졌습니다. 추가로 찬반 집회가 안국역 5번과 6번 출구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데 집회 현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대비는 어떠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어떤 대비가 있는지도 추가로 제시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그 보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지는 4일 헌재 앞 분위기를 전한 보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YTN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3시간여 앞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2시간 뒤 탄핵 선고 등으로 연속 보도를 냈습니다. 기자는 새벽에 상암 YTN에서 출발해서 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택시를 탔다고 하는데요. 훨씬 밖에서 그 교통 통제가 되고 있어서 10여 분을 걸어 헌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헌재 주변을 에워싸고 또 통제선을 150m까지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안국역은 선고 전일인 3일부터 인파 밀집에 대비해 무정차 통과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는 언론사당 취재진도 그 3명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미리 명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선고 당일 긴장된 헌재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이 전원일치로 장문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내놨습니다. 헌재의 판단을 시청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보도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평가원님, 살펴주신 내용 어떻습니까? 이번 탄핵 결정문을 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쟁점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핵심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던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4월 1일 보도인데요.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를 탄핵 심판 핵심 쟁점들이란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파면 여부를 가를 여러 쟁점에 대해서 짚어본 보도인데요. 12월 3일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 국회 측과 또 윤 대통령 입장에 첨예하게 대립하였음을 알리며 변론 기일 당시 양측의 발언을 통해서 각각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또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와 또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장악을 시도했는지 등도 이제 쟁점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다시 짚어보며 시청자들에게 사건의 핵심과 선고의 배경과 또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문이 114쪽에 달했습니다. YTN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들을 언급하면서 이 변호사들과의 대담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도왔습니다. 4일 보도입니다. 이슈플러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이 대담에서는 이고은 또 박성배 변호사와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를 짚어봤습니다. 대담에서 기억이 남는 부분은요. 이고은 변호사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앵커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 변호사는 그 피청구인이 헌법소의 책무를 져버렸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라는 표현을 결정문 말미에 넣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반이라는 대담에서는 임주혜 또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결정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국가 긴급검 남용의 역사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2024년에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을 남용해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헌재는 이를 두고 굉장히 자세하게 꾸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큰 산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의 막이 또 오르기도 했고요. 언론 역시 막중한 임무를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YTN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은 그 한국의 미래와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미디어와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특정 후보나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국민이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팩트체크 강화입니다.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퍼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각종 유튜브 또는 인터넷 글들을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들을 인용할 경우에는 꼼꼼한 팩트체크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야 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그들의 과거 행적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전달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플랫폼 활용과 빠른 선거 뉴스 전달이 필요합니다.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유권자들의 뉴스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24시간 뉴스 채널의 강점을 10분 살려서 선거 관련 주요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대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기 대선 앞두고 몇 가지 이제 언론의 역할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공정, 팩트체크 그리고 정확하고 쉬운 전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탄핵 선고 이후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번 탄핵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보여준 문제점을 좀 꼽자면 그중 하나가 선고 기일이 늦어지면서 난무하는 여러 의견들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제 탄핵 선고가 끝났고 이후 처리되어야 할 사건들이 많습니다. 언론은 탄핵 이후 잘못된 점들이 바로 잡아지는지 감시하고 또 조기 대선을 위해 분석적인 보도를 해야 합니다. 탄핵 선고 이후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의 대결, 정치를 해소할 언론의 역할 모색해야. 12.3 계엄 사태 이후 4개월여 동안 한국 사회는 진영 간 극심한 대립과 또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 과정도 정치 진영 간 갈등이 탄핵 심판 국면 못지 않을 전망입니다. 언론이 사회 갈등을 중재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의 삶도 개선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은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갈등 조정과 또 국론 통합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